자,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시장, 큰 폭으로 지금 등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또 시장에서 점검해봐야 될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 바로바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깜짝 게스트 이런 부분도 일단 모시고요. 네. 그분이 그 주목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점검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도 앞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번 들어오고 계세요. 박경진님, 난다시님, 그리고 이쭈님, 콧등아사라님, 서량님, 그리고 주주님, 주님, 소윤맘님, 박정수님, 케이나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난다시님이 오늘 화목할 수 있을까? 항상 화목할 수는 없죠. 가족끼리는 뭐 네. 항상 좋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원투데이 할 것도 아니고요. 계속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시장은 또 일부 다 받아들이고 할 거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시장이 또 계속 되고 있어요. 네, 답답해요, 시장. 일단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이주님께서 현대 일렉트릭 수익 감사드립니다. 에어클래스 가족방 화이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좀 힘든 장이지만 그래도 오늘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는데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해요, 시장이. 지금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요즘에 또 제한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단지 종목상이니까. 자, 보세요. 딱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코스닥은 이게 일봉이죠. 코스닥 일봉이죠. 네. 급락이 나오는데 하루에 뭐 2%씩 빠지는 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크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 워낙 최근에 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랠리가 나타나는 가운데 꾸준히 올라왔었고 4월 19일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4거래일 연속해가지고 지금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2차 전지 중심으로는 지수는 4월 19일 날 고점이었지만 사실 지난달부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었었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차익 실현이 나타났었고 4월 중순 즉 에코프로 실적 발표 기점으로 그게 분수령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종목들은 또 크게 빠지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고, 최근엔 리튬이다, 알루미늄이다, 그리고 뭐 구리다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은 순환매가 나타났었는데,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었던 2차전지 소재, 뭐 양극재나 음극재 이와 관련된 주요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좀 오늘 불을 부어버린 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2차전지 이상 급등한 종목들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필요할 경우에 좀 엄단의 조치를 하겠다 내용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죠. 한 타이밍이 한 템포 완전히 늦은 것 같아요. 그때 뭐 올라갔을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참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니요. 이게 네.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보세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얘기를 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네. 어제 SG증권발 CFD 반대 매너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2차전지 비트코인 경고 이상과열 신속조사, 그리고 최근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최근 배터리 아저씨가 또 각을 세웠잖아요. 또 그런 네,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또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올라갈 때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올라갈 때 2차전지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잔치집에 갑자기 재뿌려버렸다, 초쳐버렸다 이래버리면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다 싫어하겠네요. 싫어한 게 문제가 아니라 2차전지 개인들 중심을 그동안 막 사왔었던 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2차전지 여기에 대해서 이거 거품입니다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상과열 급등 조사하겠습니다 이러면 그에 따른 여론 자체가 엄청나게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공공의적 몇 분 되신 거 보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좀 부담이 확실히 있었을 수 있겠네요. 공공의적이 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부담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어제 SG증권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명분을 제공을 해준 거죠. 네. 그리고 SG증권은 외국계 증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친구들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B2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었던 2차 전지 단기 과열 중에서 각세였었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공정 거래 조사하겠다. 특히 금양의 경우에는 그 자사주 매각 관련돼서 얘기 나왔잖아요. 네. 금양. 근데 그 전에 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공정공시 위반이다. 일단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사주 하겠다는 이야기를 미리 하셨잖아요. 네. 네. 자사주 처분 계획 말해버렸다. 금양. 소수에게 먼저 공유된 자사주 처분 계획,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뭐 이런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인지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SG증권 즉 외국계 증권사라는 좀 이 부분이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 타이밍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늦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갈 때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네. 할 수도 없었죠 사실. 누가 고양 목에 방울 걸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거고 박병호님, 탐방매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SG증권 사태가 왜 터졌냐면 금감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신용 비율이라든지 비투 이런 것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저 이거 화면 좀 전환해 주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전체 화면 하면 되죠 뭐. 네. 클로즈 하면서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신용 비율이라든지 비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주의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런 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율적으로 시행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한투를 중심으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공매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먼저 신용 비율을 줄이는 조치가 들어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많이 이제 쓰고 있었던 CFD 롤오버 자체도 그동안에 비트로서 이렇게 끌어올려왔었던 부분 자체가 담보 비율 줄이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 줄이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CFD 롤오버가 안 되는 거고 네. CFD 롤오버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부터 조금씩 팔기 시작했던 게 이제 상환하는 길 도래하니까 한꺼번에 매물 쌓이면서 때려버린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었던 게 올라가기도 쉬웠었죠. 왜? 수급으로서 유통 물량 없는 뭐 종목들, 예를 들어서 삼천리 같은 종목이라든지 대성홀딩스나 뭐 관련되어 가지고 세방이라든지 그죠? 대부분 보면은 그 유통 물량이 한 20-30%밖에 안 되고 거래되는 물량도 되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거래량 자체가 뭐 만주, 이만주, 몇천주 거래가 되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또 중견 기업들이 있던 거죠. 네.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급으로서 끌어올려왔었고 어제 루머가 뭐 이게 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JTBC에서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해서 그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주가 조작 보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수급으로서 끌어올려왔었던 부분 자체가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런 부분 터져버렸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증시에서 시사점 이거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거 하시는 게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 정리 이 글로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의리입니다. 우리 조떼꼬알 이것도 말씀드리고 있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의리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올라갈 거다. 20%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다들. 네. 네. 인성이 와가지고 조떼꼬알 인성아 어서 와라. 아유 인성이 항상 응원해주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조만간에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요즘 통 얼굴을 못 봤어요. 저희 네, 이예수 앵커님도 그 유튜브에 응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 진짜? 네. 우리 짠물? 네. 저 짠물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장 발언 그러면서 이제 이상급등 과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 뭐 이런 부분 조사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얘기 나왔었었죠. 칼을 빼 들은 거네요. 네. 근데 그 배경은 결국 첫 번째 SG, CFD 사태, SG, 증권, 네. CFD 담보 부족으로 인해 지금 현재 하한가 다수 종목 네. 중견기업 하한가 총 9종목이 엮여 있고 그나마 좀
견조한 종목들인 CJ랑 하림지주는 하한가를 벗어났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하한가를 오늘도 하고 있죠. 다올투자증권도 벗어나긴 했죠. 6종목이 지금 현재 하한가고 3종목이 벗어났는데 네. 다올투자증권, 그 다음에 하림지주, CJ 뭐 이 정도 순이죠. 네. 그리고 뭐 두 번째, 최근에 이런 B2에 대한 경계감, 그렇죠? 네. 경계감에 선제적으로 담보비율 조정. 근데 한투 쪽이었거든요. 이런 쪽이 한투 쪽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인데 그런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 2차 전지 공매 때문에 엄청 크게 휘둘렸던 거죠. 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본 비율 관리 이런 것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부분도 개장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개장 방송에서 이런 부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개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해요. 네, 수엘님께서 옥상에서 비 맞으면서 무종하고 계신다고. 와. 네. 진짜 의리네요. 진짜 수현님은 의리네요. 진짜 의리네요. 네. 빗방울 굵어집니다. 방송 들어서 힘나네요. 고릴라 모든 분, 시청하는 모든 분 파이팅. 부자 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좀 더 잘 버텨내고 다시 또 좋은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진짜 파이팅 했으면 네. 좋겠어요. 자 이런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들린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오늘 깨지는 부분 때문에 약간 낮춰봤거든요. 네. 목소리 지금 어떠세요? 좀 더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같은 부분에는 저는 근데 네. 지금 저거 보면 약하게 올라가잖아. 지금 저기 노란색까지 안 올라가고 저 부분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노란색까지 가면 또 깨져요. 깨지는 부분 때문에 오늘 약간 낮춰봤거든요. 네네. 오늘 한번 이런 것들 조정해가지고 최적의 목소리, 최적의 이런 소리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음량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확인해 조절해 보도록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은 9종목 여기에 해당이 되었었던 거고 다우데이터, 삼천리, 성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뭐 이런 친구들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여기에 CJ, 하림지주, 다울투자증권 네. 그죠? 그러면 총 이와 관련돼서 9종목. 총 9종목이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응책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하림지주예요. 하림지주가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 경매를 통해서 그때 이제 한 6천억대 사가지고 지금 가치가 한 1조 6천억이고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이게 한 수조 원대의 차익을 발생을 할 수 있다. 네. 현재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이니까 싼 거 아니냐라고 문의 주셨는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갈 때 왜 올라갔나요? 그전에는 파이시티 없었나요? 즉 SG증권으로 올라갔었던 뭐 이런 종목들은 수급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수급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CJ 같은 종목도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게 올리브영 상장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작전주였던 게 드러난 거죠. 그렇죠. 네. 마이크 좀 더 가까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좀 이렇게 볼륨 더 주셨는데. 올렸습니다. 네, 저희가 볼륨을 좀 더 키웠어요. 네. 오늘 사실 볼륨을 좀 낮춰봤거든요. 의도적으로 약간 깨진다는 이런 피드백이 약간 있어가지고 근데 볼륨을 좀 더 낮췄습니다. 혹시 이 음량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작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또 주세요. 계속 조절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으로 끌어올렸던 부분이거든요. CJ도 올리브영 왜냐면 그냥 올랐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올라가는 이유를 찾는 건데 결국 이런 것도 수급으로 끌어올렸었던 부분 수급으로 깨지는데 수급으로 올라왔었던 이런 종목들 빠질 때는 수급이 아니라 가치다 밸류다 이런 거에서 답을 찾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얽혀있는 수급 실타래부터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그죠? 그 부분부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고 이 수급 실타래가 다 꼬인 거 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밸류든 가치든 그 다음에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아까 보시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 빠져있는 다수 종목들 하락 종목들 보시면
지금 9종목 중에서 6종목이 하한가 가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관련돼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벌써 담보 부족에 대한 부족금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CFD는 우리가 레버리지 쓸 수 있는 게 뭐 40%니까 2.5배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네. 여기에서 지금 점 하러 가가지고 팔지도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서 담보 부족이 발생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눈 기존에 밸류가 있고 좋았던 기업이라도 하림지주나 다울투자증권 이런 종목이라도 이런 종목들 지금 팔아서라도 담보 비율 맞춰야 돼요. 네. 그죠? 악순환 계속 이어지겠네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으로서 꼬여 있는 부분은 수급으로서 답을 찾아야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테마주 매매할 때 제가 오후장 전략에서도 한번 녹화를 하고 왔는데 테마주 매매할 때 있잖아요. 올라오는 종목들 테마주로서 수급이 가장 먼저 붙는 종목이 테마주 중에서 말 그대로 대장주거든요. 근데 테마주 매매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종목은 밸류도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은 안 올랐지만 올라올 거야 하면서 테마주 매매할 때 밸류 따지고 가치 따져요. 그런 종목들은 대장주가 만약에 조금 빠지잖아. 이런 종목들은 와장창 빠져버려요. 테마주는 항상 대장주는 제일 먼저 올라가고 제일 늦게 빠지고 그 외에 따는 종목은 좀 그 반대잖아요.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하란 말이 있듯이 지금 수급으로서 끌어올린 종목들은 수급에서 답을 찾아야지 올라갈 때는 수급으로 끌어올려왔었는데 왜 빠질 때는 밸류나 가치를 따지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종목들이 하한가 가서 담보 부족 발생했을 때 지금 나머지 견조한 종목들도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네. 담보 부족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일단 수급상으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 단초를 적용하고 문제가 발생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금가원자 이런 발언 그리고 SG, CFD 담보 부족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짜님 안녕하세요. TT님 허걱 내용 진짜 좋네. 알고리즘으로 왔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증시에서 시사점 이게 B2, CFD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끝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요. 그동안에 다른 종목들 팔아서 2차전지 사셨죠. 근데 2차전지 관련돼서 또 이런 얘기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2차전지까지 이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2차전지까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지금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종목들도 지금 연쇄적으로 다 빠질 수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제가 한경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신용 잔고 비율 높은 이 상위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15% 코스피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지금 신용 잔고 비율이 제일 높은 종목이 영풍재지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신용 잔고 비율 높은 종목들 보세요. 코스피에서 다올투자증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세방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삼천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다 SG로 지금 비트로서 CFD로 끌어올려왔었던 종목이 지금 이 중에서 두 종목이 하한가, 다올도 지금 같이 빠지고 있고. 이 밑에는 서울가스도 있네요. 그렇죠. 여기 밑에 서울가스도 있죠. 즉 이런 종목들은 지금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모습이 계속 같이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뭐 영풍재지라든지 한신기계, 해인, 써니전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지금 보시면 다 테마주잖아요. 네. 그죠? 원전 뭐 정치 써니전자는 정치고 해인이야 이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 네. 태경BK 이런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원자재 관련 종목이고 우진, 원전, 미래산업, 로봇, 하미글로벌, 사우디 그죠? 네, 사우디도 있고 우크라이나 쪽도 이쪽 연결되더라고요. 즉 잔고 비율 높은 거는 지금 조그마한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영풍재지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체크를 했는데 영풍재지가 앞에서 점검해 드렸다시피 시용 잔고 비율이 무려 16%에 달해버려요. 지금 보세요. 16%에 달하죠. 16%에 달하는데 참 재미있게도 주주 구성을 보시면요. 대한금속, 그 다음에 이거 투자조합, 증권금융, 자사주 합치면 75% 되는데 그러면 유통 물량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유통 물량이 24.몇 %, 한 25% 되는데 25% 중에서
25% 중에서 15%가 신용, 16%가 신용이에요. 네. 이거 뭐예요? 그러면 한 60% 정도가 지금 신용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자그마한 충격에도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한번 무너지면 와장창 반대 매매가 나오면 진짜 뭐 골 때리는 거예요. 그냥 받아줄 사람이 없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급등했고 신용으로서 비트로스 쌓아왔고 이런 종목들은 진짜 요즘에는 정말 몸살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권리락이 뭐 있는 걸 보면 아마 무상증자 테마로 올라온 건가요? 네, 권리락도 있으니까 아니요 이거 아닌가요? 그 증자 관련된 이런 부분이겠죠, 당연히. 공시 내용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시피 무상증자, 네. 그렇죠? 무증이네요. 자, 구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짜님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지금은 한번.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쭉 올려놨어요. 평상시 올리는 것처럼 노란색까지 올라가고 네. 하잖아요. 김 PD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지금 이거 아. 평상시대로. 지금 용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테마로 한번 쭉 올라갔는데 지금 또 신용자국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즉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 반응, 그리고 지금 비트로서 쌓아 올렸었던 이런 종목들 주의하자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좀 줄여가는 형태로 지금 시장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운드 세팅 힘드네요. 아까 제가 다 듣고 어떻게 들리는지까지 확인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발생을 하니까. 네,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와 관련돼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할인지주 같이 있다. 저 당연히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수급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수급 실탈에 풀리기 전까지는 주의. 왜냐하면 결국 이 종목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종목이라도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을 했고 담보 부조건 메워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시기도 있거든요. 담보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시점이니까 지금 당장은 주의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해주신 거죠. 시정 잔고 비율 높은 종목 절대 주의. 필요한 시점. 그러면서 앞서 시정 잔고 비율 높은 종목들 보여드렸다시피 명풍재지라든가 다양한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 다수 다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코스피고요. 네. 이게 코스피고 여기 보면 코스닥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성광 여기 있네요. 성광도. 성광도 있고 네, 코스닥. 다우데이터도 여기 있고요. 그죠? 네. 뭐 빅텍, 제주반도체, 모아데이터, 모아데이터, 오픈베이스, 모아데이터도 있고. 우리는 뭐 다 있네요. 그죠? 네. 즉 이런 것들 보시면 시정 잔고 비율 높은 종목들, 비트로 쌓아있던 종목들 2차 전지 빠져서 2차 전지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비트로 쌓아왔었던 담보 비율 이런 것들 무너지는 모습도 같이 나오니까 네.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신용잔고 높은 비율을 종목들 리스트를 올려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고 이 전체 부분 화면으로 볼까요? 체크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혹시 갖고 있다 하시면은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앞으로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 이런 것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그 2차 전지 쪽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LG화학도 흔들리는데 2차 전지 대장 흔들리는 거 보니까 대피를 생각해야 될 시점 아닐까요? 지금 대피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요, 이번 그 첨보 실적 발표를 했죠. 네. 첨보 실적 발표를 했고 매출액 400억대에 영업이익 16억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 16억 이게 시장에서 추정치 기대치는 100억이 넘었어요. 근데 완전 쇼크네요. 네. 16억이 나왔으면 쇼크였고 그에 따른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게 지금 2차 전지의 투심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찰나에 SG가 터지면서 또 금감원장이 벼르고 있었던 2차 전지 관련돼서 또 카드를 꺼내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팔기 싫어도요. 다른 종목들 담보 비율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짱짱했었던 종목들도 팔아버리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제가 어제도 그리고 지난주도 계속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압축 대응 일부 현금 확보 왜 지수는 좀 더 흔들릴 수 있다 매수자들 나가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네네. 지수는 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종목장인데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 더 길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또 게스트 모셨죠. 네. 게스트 모셨기 때문에 지금 또 게스트와 함께 또 시장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LG화학이나 이런 2차전지 섹터는 일단은 대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챙겨갈 수 있는 거 일부 챙기고요. 그렇다고 뭐 다 팔자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남기고 30에서 50% 정도 팔아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현금 확보하면서 나중에 빠졌을 때 물이라도 한번 더 타든지 아니면 핵심적인 종목에 힘을 실어주든지 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보고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집중을 하자 하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파티 시장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또 도움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러면 슈퍼챗은 사랑이죠. 그러면 이제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감사합니다라고 주셨는데 아유,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또 다행이네요. 급등 나와가지고 선익 시스템 축하드립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어제도 체크했듯이 이게 뭐 25년이나 돼야 매출 발생 이런 얘기 하는데 IT 소부장 측면에서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부분도 코멘트를 해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번 게스트 한번 모셔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를 드렸고 어서 오십시오. 예.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저희가 조댓구할 얘기를 하죠.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바꿔야겠다. 저 구독, 댓글. 족구 댓알이 돼버리잖아. 예, 조댓구알. 일단 예. 저희 아이패드 설정하시고 네. 대표님 롤리 스크린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실행시켜 바탕합니다. 롤리 스크린. 네. 롤리 스크린 지금 더블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했어요. 네. 이거 지금 된 거죠. Subscribe now, maybe later. 오케이. 됐고. 네,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이 됐나요? 됐다. 네. 그럼 이걸 최대 화면으로 키우면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인사를 한번 드리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직. 네. 행운 JSS님 안녕하세요. 기계도 날씨 타요 우울라고 질리안 킴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자, 시장도 좀 우울하고 시장 내적으로도 비가 오고 있고 밖에서도 비가 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그다음 내일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전략 종목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옆에 또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죠. 여의도 스토리 주인장, 저는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과 함께 오늘도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지금 오늘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게스트 섭외했기 때문에 오늘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의도 스토리의 주인장이고요. 이름 까기에는 그렇고 아시는 분들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좀 말씀해 주신 게 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또 갑자기 이거는 TMI인데 저녁에 잘라고 누워있는데 자정 다 돼가지고 한 11시 한 50분 돼가지고 전화 주셨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했어!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내리는 것도 있었는데 잘랐죠? 네. 실시간 보시는 분들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실시간 보셨던 분들은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정보 이런 것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의도에서 발이 워낙 높고 또 정보를 가장 빠르게 또 B2B로 얻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시고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2차 전지 까라 그랬는데 난 그대로 들고 있는데. 아니 뭐 장기 장투하시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죠. 수익 중이니까.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프지. 마음은 아프죠. 어쩔 수 없죠. 겁나게 아프지. 그때 왜 안 팔았을까? 네. 엊그저께인데 씨. 저기 보세요. 이준님께서 IM 다 따라가진 못했지만 수익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초병을 세우신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병 띄워놓고 많이 빠지면 사야지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저는 IM 정확히 말씀하면 한 주 가지고 있고요. 잠깐만. 형, 한 주요?
한 주 갖고 있다고? 초병 세워야지. 초병을 한 줄을 난 한 주 이상 안 사. 10주라도 사지 그랬어. 10주? 10주? 네. 아씨, 야, 10주면은 10만 원인데. 네. 예. 깜짝 게스트 왔었고, DI 동일 주주신가요? 라코스테 홍보하시네. 라코스테 오늘 입으셨어요? 그러네. 저 악어 보이네. 악어가 그림이 약간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쵸. 예. 라코스테 홍보. 저도 이런 것도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기업 담당자 여러분들, 저희 후원, 광고 이런 거. DI 동일이 줘주세요. 저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여의도 스토리에 지금 구독자이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네. 초병을 한 명만 띄었다 구구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그 시장 진짜 분위기 안 좋잖아요. 녹아내립니다, 계좌가. 네, 계좌는 녹아내리고 네. 밖에는 비 내리고 아, 분위기도 우울하고 기분도 안 좋은데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오늘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조선일보 쪽에서 기사 난 게 있어가지고. 무슨 기사예요? 조선일보에 보시면 네. DDR5 해가지고 아비코전자가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네, 지난주에 아비코전자 얘기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거 못한다. 좀 길어져가지고 이거는 약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그래요?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지금 횟수로 3년째 지금 장투 중인데 비중 그치. 실어가지고 그 왜 장투 중이냐 더 해가지고 이제 약간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거 한번 뉴스부터 먼저 본 다음에 이거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네 한국경제에서 나온 거구나. 제일 이거죠? 예. 디램 핵심 부품 도전한다. 1세대 전자업체 아비코전자. 이게 원래 수동소자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쵸? 10원짜리 그러니까 이거 예. 소형 뭐 인덕터, 저항 뭐 이런 거 레지스터, 만드는, 예. 인덕터, 전류 머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저항 이런 것들 하는 맞아요, 수동소자 부품들.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지금 고성능 서버 등에 사용되는 DDR5 D램 관련 수요를 맞추기 위해 메탈 파워 인덕터 전용 공장인 충북 증평 공장 지난달 준공을 했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종목은 DDR5 관련주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한번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형님? 뭐 정리하시고 저 이것도 한번 보면 오늘 지금 아비코전자를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제가 3년 두고 있었고요. 그 횟수로 3년. 네. 관련주. 아비코전자를 얘기 좀 해드리려는 거고요. 네. 그냥 좋다고만 해가지고는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사람들이 몰라. 네. 정확히. 이거를 연결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네, 형님 쭉 직접 설명 좀 해드릴 거고요. 쓰면서 한번 설명을 네, 한번 네, 해주세요. 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자, 아비코전자고요. 글씨가 보이긴 한다. 근데 글씨 겁나리 못 쓰죠. 이게 화면이 미끄러워서 그래요. 내가 원래 만년필이라는 것도 잘 쓰는데. 해주시면 더 잘. 그쵸.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오케이. 잘 보이네요.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DDR5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5.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게 메탈 파워 인덕터. 그렇죠. 메탈 파워 인덕터. 이게 단가가 기존 거 대비해가지고 몇배가 높다고 하니까요. 100원째예요, 100원. 아니 그래도 몇 원짜리 10원짜리가 100원 되는 거 10배 아니에요? 10원짜리가 100원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만들기 힘들죠. 100원이라는 게 예, 좁쌀 만한 게 100원인데 그 원재료 값은 얼마 안 들어요. 구리 찡찡찡 감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 우리가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에 관심을 갖느냐라고 봐야 되거든요. 1945년도에 정말 한 70년 전 얘기네. 처음 컴퓨터가 나왔어요. 2차 세전 이거 나왔었을 때 그때 그때. 이게 컴퓨터가 애니악이라는 거예요. 그쵸. 예. 어우씨 뭔가 우리 겁나리 배우는 커요. 느낌인데? 예, 배우는 느낌인데?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다 뜯어본 적 있으시죠? 노트북이나 다 뜯어보면은 노트북 빼고 이제 노트북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없어요. 컴퓨터 기계치랑 네. 자 이렇게 케이스예요. 케이스 예. 케이스가 있고 여기 파워 있어요. 예, 파워 있고. 그리고 메인보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지금은 SSD죠. 컴전가 나오셨죠? 그렇죠.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쵸. 이런 거 잘하시네. 그리고 CPU 달려 있죠. 네. 메모리 달려 있죠. 그쵸. 그래픽 카드 달려 있죠. 네. 이건 GPU라고 그러고, 이거는 램이고, 이건 CPU고. 자, 194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컴퓨터 성능이 얼마나 높아졌냐 하면은 약 10만 배 정도 높아졌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지금 변한 거 같고 PCB 안 변했나요? PCB? 자, 파워. 네, 파워. 크게 안 변했어요. 네. 그때는 45년도나 지금이나 메인보드 뭐 PCI 나오고 그
PCI 있고 이렇게 좀 변하긴 했는데 기본 메인보드는 또 변한 게 없어요. 예. 자, SSD 지금 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공 카드 썼어요. 예. 그 다음에 테이프 쓰다가 HDD 쓰다가 지금은 SSD SSD로 예. 가죠. 낸드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그 랜드 쪽 쓰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건 저장 장치잖아요, 그죠? 네. 저장 장치 겸 입력 장치예요. 태핑해서 넣어놓은 거 갖다가 나중에 이거 갖다 CPU로 램으로 보내줘요. 네. 램에서 CPU로 보내줘가지고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여태껏 지난 70년 동안 이 컴퓨터 속도가 한 10만 배 이상 좋아졌는데 좋아진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CPU하고 램이에요. CPU하고 램이 좋아졌다. 네, 램이 좋아진 거예요. 네. 자, 이거를 머리 염두에 두시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부분 다 문과시니까 제가 좀 소리가 약간 끊긴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이크에 잘 대고 해주시죠. 마이크가 네네네. 취향성이라 되게 얘가 민감해요, 쇼가. 마이크 비싼 거 쓰시는구나. 되게 얘가 민감하더라고요. 자, 아셨죠? 지난 70년 동안 바뀐 게 뭐다? CPU하고 CPU하고 램. 요번에 12세대 사파이어 FPGA가 나왔잖아요. 예, 사파이어 FPGA가 나왔는데 지난 11세대보다 속도가 2배가 빨라요. CPU가 2배가 빨라요. 이 램도 약 70% 이상 속도가 빨라요. 70%에서 150%까지 속도가 빨라요. 처리 속도가. 그러면 지난 70년 동안 램하고 CPU만 바뀌었다고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11세대보다 성능이 2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이게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이게 뭘 우린 주식쟁인데 머리가 주식쟁인데 아플라 했어 지금. 이게 뭔데? 속도 빨라진 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배그 하는데 무리 없잖아. 지난 옛날 거 써도. 그렇지. 난 스타하니까 자. 스타. 전혀 지장 없어요. 그렇지. 전혀 지장 없죠. 네. 자, 우리 서버 업체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 DDR 메모리가 일단 PC 다 들어가죠? 네, 그렇죠. 예, 노트북 다 들어가죠? 네. 예. 그다음에 핸드폰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하여튼 자동차에도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가요. 모든 그 우리가 아는 것들에는 다 들어가는데 네. 자, 이게 모바일이 전에는 30% 정도 D램 시장에 네. 그다음에 그 컴퓨터가 30% 그다음에 서버가 30%이 정도 됐어요. 네. 기타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는 지금 요 서버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사파이어 래피즈도 이 서버 타겟이잖아요. 서버 타겟이지. 서버 타겟이고 DDR5 이거부터 이제 변화하는 거고. 그렇지. 예, 클라우드나 근데 AI나 다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바뀌어야 되는 거지. 네. 자, 근데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첫 번째, 서버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버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겠죠. 아무리 산업용이라도. 예. 클럭스 메모리 부족 드세요? 메모리 늘리셔야죠. 예. 수압 치명적인 요소, 네.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자, 그 데이터 센터가 1년에 전기요금 내는 게 300억이 넘어요. 네. 데이터 센터, 규모에 따라 그런 것들 다 다를 거 큰 아니에요? 대형 그렇죠. 데이터 네. 센터 같은 네, 경우에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20군데 넘게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막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에서 사파이어 래피즈로 바꾸고 DDR5 메모리를 쓰면 일단 전기요금이 단순 계산해서 30% 정도 줄 수가 있어요. 300억에서 이게 30%니까 200억이 된다. 네, 그렇죠. 100억이 세이브할 수 있다. 세이브할 수 있죠. 그럼- 그리고 CPU 속도가 2배가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 서버가 교체 시기가 보통 5년에서 6년이에요. 4, 5, 6년 정도가 교체 시기인데 2017년, 18년도에 교체를 많이 했어요. DDR4 나오면서. 그럼 이제 5년, 6년 차가 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를 교체 시기가 온 거야, 지금. 원래는 작년에 하려다가 늦춰져가지고 지금 올해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작년에 그렇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다 마비가 됐으니까 공급망이 마비가 되면서 그러면서 올해로 늦춰졌고 그 시기를 지금 5월달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자, 양산 시기. 저도 이제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5월 달 아비코전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비코 전자가 여기 안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 DDR5 메모리 안에 네. 그 기판이 있죠? 네, 기판이 있죠. 예. 엄마 이거 안 돼. 그냥 메모리가 있으면 기판이 있고 이거는 뭐 신텍
그렇죠. 이런 우리가 얘기한 기판 PCB 회사들, 관련주. PCB 관련 회사들이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요 칩은 어디서 만들어요? 삼성, SK 네. 하이닉스 여기서 그렇죠. 만들잖아요. IDC 업체들. 여기서 들어가는 게 메탈 파워 인덕터가 들어가요. 네. 예, 여기에 들어가는데 서버용은 개당 4개 들어가. 서버는 개당 4개. 4개. 그럼 400원. 400원. 400원 매출이. 자, 이렇게 늘어나고요. 자, DDR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43%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 34% 차지하고 있어요. 77% 정도가 국내 업체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정을 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메모리 D램 시장에서. D램 시장. 네. 네. D램 시장에서 요거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만들 거 아니야. 그렇죠. 기판은 뭐 어차피 겁나리 PC 업체들. PC 업체를 만들 거고. 이거에 뭐 요 메탈 파워 인덕터를 만드는 게 아비코 플립칩 전지인데 BJ나 뭐 그쵸. 플립칩 CSP 하는 건데 플립칩 뭐 CSP는 칩 스케일 패키지 따는 모바일 향이고 지금 말하는 거는 서버 향이니까 서버 향이고. BJ 볼그리드 어레이 들어가게 되는 쪽이니까 그치. 이거 당연히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심텍이나 삼성전기나 뭐 이런 쪽 우리가 얘기하는 쪽 대덕전자나 이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기판은 그런 쪽이고. 대덕전자. 자, 예. 메탈 파워 인덕터는 하는 데가 예. 삼성전기, 그렇죠. 삼성전기. 아비코밖에 없어요. 예. 예. 메탈 파워 인덕터 이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아, 요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궁금한 게 결국 그거예요. 우린 주식쟁이잖아요. 주식하는 사람이고 투자해서 수익이 내야 되는데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DDR4에서 5고 이게 5년 만에 아니, DDR4에서 5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4에서 5로 바뀌니까 바뀌는데 새로 시장에서. 들어가는 게 예. 메탈 파워 인덕터가 처음 들어간다. 처음 들어간다. 처음 들어가는 거지. 그 전에도 어차피 인덕터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었는데 네. 메탈 파워 인덕터가 들어간 게 아니지. 이거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그 아까 그 DDR5로 바꾸면은 전력 소모가 30% 줄어든다 그랬잖아. 네. 이거 한번 메탈 파워 인덕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거 한번 저희 띄울 수 있을까요? 저기 어떤 거? 저거 DDR4, 5.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 지금 나오나요? DDR4, 5. 일단 제가 그 파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해상도 차이가 있는데 DDR4하고 5하고 이게 구성이 많이 바뀌는 건가? 지금? 메탈 파워 인덕터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 그러면서 전력 소모가 30% 줄어드는 거야. 속도가 2배 빨라지는데. 예. 예. 텔레그램에서. 아, 제가 이거 하면 돼요.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전 세계 글로벌리 디램 시장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잡고 있는데 삼성 전기는 삼전지한테 줄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부족한 물량을 아비코도 메꿀 거고.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디서 받겠어요? 하이닉스도 아비코? 삼성전기에서 삼성전기 주겠나? 그러니까 삼성전기 받을 수 없으니까 아비코. 아비코에서 받겠지. 예. 예. 일단은 아비코나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회사 쪽 얘기 들어보면은 그걸 다 통과했다. 아, 지금 여기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 구조 이거 나오는 건데 지금 DDR5에 들어가게 되는 이거 기판 안에 들어가는 거 뭐 PCB, DRAM 이거 여기 네, 그림으로서 그치, 설명되어 그치. 있는 예, 예. PMIC 이런 것들은 파워 모듈, 그 인티그레이티드 칩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인덕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덕터. 인덕터. 그다음에 뭐 캐패시터. 뭐 이런 거 레지스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수동수자라고 하거든요. 수동수자라고 하지. 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가 아비코 전자인데 이게 DDR4에서 5로 바뀌면서 이제 기존의 인덕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메탈 파워 인덕터로 바뀌는데 이 메탈 파워 인덕터를 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딱 2개가 있고 삼성전기하고 아비코 전자가 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기야 당연히 삼성전자야 당연히 삼성전기 거나 아비코 쓸 거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비코 전자 아비코 전자 주로 쓰겠지. 쓰겠지. 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뭐 벤더에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탈 파워 인덕터 만들고 있는 이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주시는 거고 이 아비코 전자가 어떤 게 새로 생긴 걸 표현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2017년도에 DDR4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6년간 이게 변화가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원래 4, 5년에 한번 나와야 돼서 작년에 이게 DDR 그 5로 변환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려면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CPU부터 먼저 변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CPU 이런 쪽 당이 들어가는 쪽이니까. 근데 그 CPU 변화가 안 나오니까 이게 전환이 늦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1월 20일이었나? 그때 발표를 하고 실제 양산하는 시점이 올해 5월 정도. 5월 달 다음 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모멘텀 측면
그리고 지금 이 변화가 나오는데 이 인덕터에서 메탈 파워 인덕터로 변하고 있는 그 중에서 이걸 과점하고 있는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길게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 네이버에 아비코 전자 그 실적 페이지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실적 페이지 쉽죠? 제가 띄울게요. 네. 여기에 아비코 전자 쳐보면 당연히 나오고요. 재무 정보 재무 정보. 쭉 여기 추정치랑 이런 것들 나오네요. 이게 지난 연간 실적과 올해 추정치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30억 났고요. 그렇죠, 31억, 31억 났고 그 다음에 작년에 115억 정도, 113억. 113억, 네. 그 정도 나왔어요. 이게 DDR5가 없었을 때야. 올해 근데- 지금 추정치 170억인데 170억인데 저게 DDR5가 빠진 걸 거예요. 이게요? 예,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 아직까지 녹여내질 않았다. 녹여내지 않았다. 연초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추정을 하지 않았구나. 네. 설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난다시님 고아 해주셨네요. 고릴라 하이 뜻입니다. 고아. 고릴라. 고아 고아이요 이렇게 나와 아, 있잖아요. 아, 아. 고릴라 하이. 고릴라. 나 고릴라 어렵다. 하이. 이런 것들 나온 거고.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면 실적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추천이 좀 더 하죠. 네. 예. 여기 보면 실적이 31억에서 113억으로 점프했고 올해 170억인데 이게 DDR5가 빠져있는 수치다. 네, 빠져있는 수치예요. 빠져있는 수치고 지금 여기 보면 PER 밸류단에서 살펴보게 되면 올해 한 10배 정도인데 이게 뚝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올해 가이던스 혹시 이런 것들 미팅하면서 체크하셨어요? 그 적어 보시죠. 그냥 적어 보시고 가이던스야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하지 않겠냐라고 추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측 얘기로는 네. 예, 그냥 저 리포트에서 나온 거 네. 170억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DDR5가 아마 메탈 파워 인덕터가 들어가는 게 3분기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주가는 원래 이제 한 6개월 정도 선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 실적은 기존에 있는 본업단 실적하고 자회사 실적만 가지고 저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DDR5가 얹어지게 되면 상당히 더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170억인데 그럼 최소 200억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작년 대비 더블업 제가 좋아하는 더블업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일단은 제 희망상은 한 205억에서 210억 정도까지 보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제 개인적인 얘기고 저거 170억은 보통 증권사들이 이제 가이던스 쓸 때 회사랑 얘기해서 회사 측 얘기보다 줄여서 쓰잖아. 그리고 IR 담당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그렇지. 낮춰서 얘기를 해요. 낮춰서 얘기하지. 네. 그래서 저거는 약간 보수적인 수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탐방맨님이 저도 올해 아비코 전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가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 올라가고 어떤 종목 사세요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럴 때 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깊이 있게 지금 스터디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빠질 때 사야 되는 거죠. 네. 그 공부를 좀 해놓고 나면은 그 뭐 대부분 다 그 개인 투자자분들 몇 분 안 계시죠, 별로. 많이 계세요. 많이 지금 다 계세요? 개인 투자자 분들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의도에 계시는 개인 그 공부 많이 하시는 그쵸. 분. 그분들은 이제 어. 개미라고 하더라도 전투개미, 왕개미 정도 그렇지, 되겠죠. 그렇지. 네, 병정개미 이상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개미 분들이시구나. 투자자분들인데 지금 뭐 이준님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네, 네. 이게 아비코 전자 차트고요. 예, 지금 보면 주가는 오랜 기간 지금 횡보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기준으로 3% 플러스입니다. 3년 횟수로 3년인데. 3년 했는데. 그러니까. 배당 2번 받았습니다. 배당 2번 받았으면 네. 플러스고 또 있네요. 아. 예, 배당 꽤 주지 않아요? 70원 줬어요. 올해 작년에 50원 주고. 작년 70원, 50원이면 네. 얼마 안 된다. 그냥 과자값 나오는 거지. 얼마 안 된다. 네. 이게 최근에 그래도 좀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어요. 3월부터. 올라왔다 좀 빠지고 있죠. 올라왔다 지금 좀 빠졌는데 이럴 때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확히 사는 타이밍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써주세요. 쓰면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거 한번 지우고 한번 쓰면서 한번 해주시면 저 이런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제 오늘 김 PD하고 얘기를 한 게 수엘님께서 저는 개미 할매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 나중에 김 PD 이거 우리 그거 해야 되겠다.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해야 되겠다.
개미 할매와 말씀 주셨는데 투자하는데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진짜 제 주위에 뭐 형님들 분들 중에서 뭐 70 넘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나이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네네.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투자 시점도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네, 한번 포인트 아니,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증설할 때 사라 했던 네. 거. 우리 그 투자 포인트하고 투자 전략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지금 여기. 네네네. 뭐 투자 포인트는 이제 대충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냥 약간 두루뭉실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메탈 파워 인덕터 이게 새로 DDR5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실적이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이게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막 조명 켜져 있으니까 정신 없어 그래. 이게 서버 교체직이잖아. 네, 서버 교체식. 교체직이어가지고 그럼 대충 얼마나 실적이 나올 것인가. 저는 이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올해 DDR4에서 5 전환율이 원래는 한 50% 이상 보다가 그 밑단으로 좀 많이 떨어졌고 내년에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내년에 하더라고요. 좋아지는 거예요. 올해 올해 한 5% 되려나? 네. 예, 그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 후년. 예, 저는 내년 말에 팔 생각이에요. 내년 말에 판다. 아, 네. 장투가 가능한 종목이다. 예, 장투 가능한 종목이죠. 숫자가 나오고 그래도 이 회사가 부채가 없어요. 아, 부채가 그리고 없다. 시비도 없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처음 갔을 때 클로즈업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탐방 갔을 때 거기 대표한테 얘기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 쪽하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회사가 좋아지는데 시비를 좀 찍어가지고 콜 좀 가져가고 우리도 먹자. 그랬더니 회사 쪽 관계자가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라고? 그런 얘기 약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할까 가라고? 아니, 내가 지금 약간 두려운 게 또 이러다가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창윤아 이거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또 내려줘 이 소리 나올까? 아 이건 아니야. 아니, 아니 제가 우리 수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 이런 거 시비 찍으면 우리 이렇게 좋아지는데 우리도 먹을 수 있고 콜도 가지고 가면 좋지 않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관들 대상으로 조합 씌워가지고 들어가는. 그렇지, 그렇지. 이 형님은 그 B2B 관련해가지고 저희 B2C보다는 B2B 그러니까 기업들 대상으로 직접 미팅도 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약간 가라 그러더라고. 네. 왜 좋은 제안 아니냐 그랬더니 대표이사가 지분율이 낮아요. 네, 대표에서 지분율 낮다. 회장님이 있어 아버지가. 그래서 되게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안 줬어 주식을. 예. 그래가지고 그럼 지분율 지금 대표가 좀 늘리고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그랬다가 주주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 지금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 지난 50년 동안 몇 번 적자 난 줄 아느냐 그러더라고. 적자 없었잖아 거의. 몇 년 있었지. 몇 년? 아니 그러니까 몇 년. 몇 년 있었지 몇 년. 제가 아비코전자를 처음에 좋아했던 이유가 일단 배당도 따박따박 주지만 50년 동안 그냥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우리는 꾸준히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IR 담당자가 여의도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자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로서 이렇게 오랜 기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주주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하는 회사다라고 소개를 해주신 게 그게 인상에 남았어요. 2017년도에는 DDR4 테마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 아비코가 핸드폰 쪽에 들어갔었거든. 네. 노트 쪽에 들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주가가 노트가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성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추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덤벼들었는데 노트가 어떻게 됐어? 빵 터졌잖아. 노트 9. 그렇지. 노트 2가 폭탄됐죠. 그때. 폭탄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아비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때 배터리 문제였어 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주가가 다시 이제 많이 꼬꾸라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 5년 만에 내가 봤을 때는 빅사이클이 또 온 거야. 빅사이클 왔다. 그건 인정. 네, DDR5 전환. 올해하고 내년이니까요. 그렇지. 내년 전환인데 개인적인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인가, 밸류는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평균적인 밸류가 얘네들이 18배 정도 돼요. 이거 써주세요. 이거 한번 쓰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죠. 평균 밸류에이션 18배 정도 돼요. 네. 얘네들이. 얘가 지금 인지를 못하나? 배터리가 없네 펜에. 펜에 배터리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있네. 18배 정도 돼요. 네.
평균 평균적으로. 퍼밸류가요. 탐방맨님이 덕분에 공부 잘했습니다. 아비코전자 잘 배웠습니다라고 또 슈퍼챗 쏴주시고 또 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분은 탐방도 갔다 오고 공부 많이 되신 것 같은데? 탐방맨님은 예. 그 계속 관심 있게 체크하시고 공부하신다고 하네요. 그 이름에서도 지금 닉네임이 탐방맨이잖아요. 탐방 그렇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탐방 갈 때 좀 데리고 가세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탐방 같이 가시죠. 예. 저 탐방 많이 다니는데 요즘 그 아비코전자에 워낙 3년 동안 왕창 들어가 있어가지고 딴 종목 안 보려고 잘 안 가거든. 형님 이거 사신 방송 아니야? 물려있는 종목 이거 약 파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물려있는 거 한 3% 플러스야. 플러스랍니다. 3% 플러스야. 내가 마이너스면 뭐라 올라 했는데 플러스니까 이거 말을 못 맞아. 하겠네. 3% 플러스고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사는 시점. 사는 시점. 5월 10일에서 15일 실적 발표할 때. 실발할 때요. 네. 1큐. 그렇죠. 이때 실발하니까 주로. 1분기 실적 그닥 안 좋아. 아까 추정치 보니까 20억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안 나와. 네. 내가 봐서는. 이것도 안 나와? 안 나와. 추정치가 20억이에요 지금 여기. 안 20억. 나와. 이것도 안 나온다고? 20억도? 20억 안 나와. 아. 내가 봐서는 BP. BP 정도? BP 정도. 왜? 삼성전자가 모바일 쪽 재고 조정했잖아. 1분기 그쵸. 때. 네. 4분기 1분기 때.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기존의 DDR 메모리인 게 아니라 그 기존의 그 모바일량이었거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거야. 1분기 때.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꽝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을 때 꽝일 때 사자. 꽝일 때 사자. 확인하고. 황일 때 발표하는 날부터 난 살 거야. 개인적으로. 실발할 때? 그때.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데 다트 그냥 전자무기지에다가 아비코전자 등록을 해놔가지고 실적당 나오고 나서 그거 확인하고 사면 되겠네. 그치. 그때가 실적이 바닥이잖아. 네. 실적이 1분기가 바닥이다. 1분기가 바닥이다. 이거 바닥콜인데? 우리가 애널들 바닥콜 돌리잖아요. 그렇지. 딱 그건데요? 1분기 실적 바닥 찍고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 8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1분기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올해 2, 3, 4 내년 1, 2, 3, 4까지 좋을 수 있다. 그 이후에도 나는 내년 4분기 때 팔 생각이니까. 내년 4분기에 팔 생각이다. 실적은 후년 때가 아마 피크를 찍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서버 전체 글로벌 몇 대 나가는지 이런 것들 다 찾아가지고 이거랑 PC 몇 대, 노트북 몇 개 다 추정치를 따져가지고 개당 들은 거 330원씩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워낙 오랜 기간 절어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월봉이니까. 회사에서 네. 정말 중요한 신규 아이템이 있는데 이건 얘기 못 해준다 그러더라고. 신규 아이템. 나 그거를 뭔지 모르겠어. 3년 동안 접근을 한 아니 전장이겠지 뭐 3년 동안 접근했으면 뻔하지 뭐. 아니야. 3년 동안 내가 횟수로 3년 동안 물어보는데 예. 정말 준비하는 게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대. 하나 얘기를 못 한대. 그래요? 아니 지금 이런 서버향이나 뭐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모바일향, 서버향 다음에는 전장향이 공식 아닌가? 전장향? 아니 그냥 모르지. 나는 그냥 혼자 뇌피셜. 모르지. 근데 전장향은 이미 하고 있잖아. 그건 그 IR제로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게 신사업이라니까. 신규 아이템이라니까 그것도 많이 좋을 것 같다. 예. 그러거든. 보면 너무 아파가지고 DDR5가 귀에 안 들어온다. 예, 당연히 시장 그러실 것 많이 같아요. 아프죠. 시장이 많이 아파. 많이 아프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한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조댓글 항상 이렇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분들 의리로 내일 주가 잘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DDR5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힘들 때일수록 좀 깊이 있게 또 타이밍이 오는 종목들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성일하이텍 지금 사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2차전지 전반 조정 나올 때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더 빠져버려요 지금. 지금은 좀 타이밍 늦춰보자고요. 전 성일하이텍 더블 텐베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025년, 26년에.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폐배터리 이렇게 돌아오는 주기. 그러면 좀 기다리면서 좀 길게 바라보는 종목이니까 좀 타이밍 늦춰보고요. 오늘 지금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좀 그 형 모시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얘기하는 그 이유는 관련 뉴스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보시고 나서 형이 이거는 좀 얘기를 해줘도 되겠다 하는 그렇죠. 것 때문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 타는 타이밍도 말씀드렸어요. 네,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고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도 분기별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네. 그러니까 실적 체크하면서
지속적으로 접근하면은 꽤 좋지 않겠냐. 오케이. 예,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한번 그러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예상하시는 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어떤 가격? 목표 주가? 네, 목표 주가라든지 아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형이 생각하는 가격이나 뭐 이런 포인트나 이런 것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들 한번 이거 쓰면서 아니, 말씀해 주세요 또. 여기서 가격 얘기했다가 뭔 소리 들으려고 일단은 네. 이거는 쉽게 손실 안 난다. 아 이거 진짜 위험한 발언인데 손실 안 나는 주식이 어딨어. 아 물론 시장이 그러는데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를 기준으로 해서 들고 있으면 뭐 6개월 1년 있다 봐서는 손실 날 종목은 아니다. 왜 실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콜 하는 형태로 지금이 그치, 주가는 그치. 나는 바닥이라고 본다. 이 정도로 그치, 지금 그치.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여러 가지 보지만 테마도 보고 실적 밸류에이션도 보고 많이 보지만 네. 테마도 그렇고 결국은 그 테마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이 회사에 붙었을 때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테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대부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거든. 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 네, 눈에 보이고 일정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숫자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NFT나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리고 하는 거 다 저기 삼성 콜 받았고 지금 생산하고 있고 지금 제조 중에 있고 제조 지금 양산 중에 있어요. 양산하고 있고. 왜 양산을 왜 벌써 해요? 그랬더니 지금 물량 빨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 못 한다고. 그쵸. 근데 그거 갖다가 아비코가 혼자 정했겠어? 위에서 이미 다 오더 줬겠죠. 그렇겠지. 뭐 PO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두적으로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둬라. 그럼 리스크 요인은 없어요? 리스크 요인? 작년처럼 예를 들어 일정이 또 밀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삼성전기하고 아비코만 하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또 등장을 한다든지.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뻔했어요. 네, 있을 뻔했는데 못 만들었어. 그래도 콜 통과를 못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뭐 물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리스크는 아직은 없다. 오케이. 네. 알았어요. 오늘 좀 아비코전자 지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한 세 줄 정도로 한번 그러면 결론 한번 내보죠. 결론. 첫 번째 결론. 자, 5월 10일에서 10일 사이 되면은 그때 바닥이다. 이거는 자, 첫 번째 5월 10일에서 15일 15일 실적 발표. 실발. 이게 바닥이다. 이때가 주가 바닥이라 본다. 바닥이다 본다. 오케이. 그리고 3년 동안 개측해본 결과 이 10,000원 깨지면 반드시 반등해. 만원 바닥콜. 어허. 여러분 들으셨죠? 만원 바닥콜이에요. 만원 바닥콜. 자, 10,000원 깨지면 무조건 반등해. 왜? 시기도 줬어. 아까 탐방매님도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10,000원 되면 사실 거 아니야. 10,000원 깨지면. 나도 사거든. 확신. 확신. 그러니까 예. 영업이 적자날 때부터 가가지고 30억 나고 110억 나는데 주가 하나도 안 갔어. 그러네. 그러네요. 30억에서 110억이 됐는데 주가 하나도 안 올랐어. 주가는 하나도 안 갔네. 어. 그게 또 포인트네. 전 이런 거 좋아해. 오랜 기간 쩔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시기를 맞아가지고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이런 친구들. 그래. 근데 가이던스가 170억 리포트상에 예. 170억인데 주가 안 갔어. 근데 이거 170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볼 수 있다. 210억까지 말씀하셨잖아요. 5에서 10억 정도 내 기대는 네. 그런데 모르지 뭐 그거야. 네, 그거는 180억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뭐 160억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지금 115억 나왔잖아. 네. 그렇잖아. 여튼 바닥콜 이 부분이 한 10,000원 정도 전후 시기는 5월 10일에서 15일 그리고 그래서 제가 내년 하반기에 판다. 4분기 내년 4분기. 내년 4분기. 근데 제가 지난주 아예 말씀드렸더니 그날 사가지고 그 다음날 파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저는 3년째 들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셨다니까 네. 이런 것들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같이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다. 장기로 비중을 많이 실어서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3배, 4배 먹어봐야지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근데 돈이 대부분의 개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냥 2, 3% 딱 올라오면 딱 팔아버리잖아. 그래서 아싸 오늘 진짜 삼겹살값 벌었다 이러고 그리고 그 다음날 횟값 날리잖아. 아, 횟값이 아니라 월급이 날라가죠. 그렇지. 저희가 사실 점심값 벌어야 되는데 점심값 버는 종목으로 지금 트레이딩 했었던 이런 종목들이 나름 성과가 좋았거든요. 뭐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것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진짜 요즘같이 좀 불확실한 시기에 제가 점심값 종목입니다 하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준비를 할 때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뭐 IM도 있었고요. 지금 뭐 아비코전자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내가 어저께 지난주에 또 뭐 했지 종목을 IM하고 기억이 안 난다. IM하고 또 그 있었는데 오킨스 오킨스 전자. 전자. 오킨스 생각해 보니까 포인트가 그때 증설 발표 이야기 드렸었잖아. 이때가 시점이 될 거다. 네. 그 전에 증자를 찍었과 삼자 배정 아마 네, 삼자배정 증자. 이게 시작일 것 같아. 그러면 삼자배정 증자 나오는 거 확인하고 산다. 삼자 배정 나오면 증설할 거니까. 그 증설 우리가 증설 나오면 한번 사고 그리고 증설 끝나면 한번 끝나 사고 사고, 실적 나오면 또 한번 사고 3번 얘기해 그 주셨죠. 앞에 땡겨야 될 것 같아. 네. 이 증자 삼자 배정 증자 500억. 네. 근데 왜 주주 배정 부르면 어떡하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주주 그럼 배정. 망하는 거지. 주주 배정 망하는 거야. 절대 안 그런다 그랬어. 돈 알겠어요. 세팅하는 사람 아니 그 누구냐 SK 오너가 가서 11을 찍었는데 SK에서 근데 53억인가? 50억 50억? 찍었는데 그러니까 오킨스 IM에 이어서 오늘은 아비코. 사실 지수가 빠지고 힘드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죠. 힘들 때 진짜 그 우는 것은 365 그리고 힘들 때 뭐 웃는 것은 265 힘들 때 공부하는 건 1류다. 나는 계좌 보기 싫어가지고 나온 건데. 아 그래요? 힘들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류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 뉴스에 아비코전자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 아비코전자 뉴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형님이 그 이 뉴스 딱 보더니 야 아비코전자 이제는 좀 우리가 좀 공부해가지고 사야 될 것 같아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형님한테 제안한 게 형님 그러면 형님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마침 오늘 화목한 소통하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오늘 깜짝 게스트로 모신 거고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급하게 이런 것들 펜 이것도 처음 시도해 본 거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비코전자를 전달을 했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잘 정리가 됐나요? 시장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지 마시고요. 시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1분기 그치. 실적 나올 때쯤. 실적 나올 그리고 때쯤. 만 원 깨지면 예. 그때 사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본 걸로는 10,000원 깨지면 많이 사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하락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 설마 전저점 가지는 않겠지. 시장은 근데 빠지는 추세에 맞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현대로템 어떻게 보시는지요? 더 홀딩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현대로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주에 관련된 오늘의 주식 이거 찍었고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지금 조정 없이 꾸준히 가고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미 성과 이런 얘기하면서 뉴스에 따라서 차익 실현, 셀 온 뉴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원전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요. 무기 수출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기대감도 좀 일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수는 없겠죠. 폴란드나 체코나 이런 쪽 수출을 하는데 FA50을 미국에다 50대 수출하겠다고 그런 기사는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방미 성과 나오면서 뉴스 나오면서 차익 실현 나오지 않을까는 이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하시고 대신 이제 이번에 뭐 방산 물량이 뭐 8,000%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못 들어가신 분들은 그때 많이 빠지면 오히려 눌림시 조정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다시 한번 오늘 주식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저댓구알 저희 좆구 댓알 근데 오늘 나와 그거 있는데요. 안 썼으면 좋겠는데? 어떤? 나 오늘 계좌가 좆돼가지고. 좆됐다? 그러니까 좆댓구알 하니까 지금 좆됐다고 하셨는데 저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진짜 저기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진짜 오늘 의리 최고이신 분들이고 그리고 진짜 슈퍼챗 쏴주시는 분들은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한가 가기를 제가 진짜 기원하겠고요. 그리고 유익한 정보
감사하다고 네,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형님 클로즈업 샷으로 한번 좀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시원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 주식해서 돈 벌려면은요 단타는 돈이 안 됩니다. 내가 모찌가 작다, 그래 단타로 불려야 된다. 불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돈 1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1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 공부를 해서 연간 100%씩 수익을 낸다. 더블 수익을 낸다. 그러면 1억 만드는데 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 보세요. 1000만 원 가지고 10억 만드는데 공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그 종목 파서 이 종목 진짜 실적 좋아질 거야. 많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여기다 내가 투자를 할 거야. 결정했으면 이렇게 더블씩 가가지고 1000만 원이 10억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 보시고 단타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는 1000만 원, 2000만 원 단타 쳐가지고는 돈 안 되니까요.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중장기 투자 그걸로 큰 목돈 만드시는 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진짜 오킨스, IM, 아비코 뭐 이런 친구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비코 전자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도 온 것 같고 3년 동안 실적은 이렇게 늘었는데 주가는 그 자리였고 이제 그렇죠. 타이밍이 도래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올해 원금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올해 목표가 원금 회복인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원금 회복하면서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잠깐 나 원금 회복. 원금 회복? 응. 나 많이 뿌렸는데? 아따 원금은 마음속에 고점이잖아. 선수가 왜 그래? 마음속의 고점. 항상 그렇지. 아니면 계좌가 한 번이라도 찍고 내려온 가격이 원금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최고점. 최고점이 그래. 원금이고 혹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마음속의 고점이 원금이잖아요. 여의도 사람들은 최소 원금은 100억 아니에요? 나 그 마음 편하게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주식 계좌에 뭐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고. 네. 그에 흔들리면은 안 돼. 네. 자. 저희 오늘은 지금 방송한 지 1시간 대략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힘든 장이지만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시황이라든지 전략 앞에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원금 회복 하나만 더. 원금 회복하지 마시고요. 지금 갖다 3배, 4배 원금의 몇 배를 더 불리셔야죠. 그렇죠? 그치? 원금 회복하려고 주식하나? 그게 원금 회복 아니야? 마음속에 고점이 원금 아니에요? 그쵸? 맞아. 자, 하나 둘 셋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금 원금 회복 파이팅! 파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